대부분의 10대 남자애들처럼 나도 내가 양이 아니라 늑대라고 믿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10대들처럼 틀렸다. 난 철저히 늑대의 꽁무니만 따라다니는 하룻강아지 쪽이었다. 그 중에서도 다니엘 로먼이라고 하는 늑대를. 다니엘은 학교에서 제일 쿨했다. 잘생겼고 말도 잘하고 총명했다. 난 그 애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안달이었지만 다른 애들처럼 가끔 떨어지는 그의 관심 부스러기나 주워 담는 게 전부였다. 내 성적은 괜찮았고 머리도 나쁘지 않았지만 부끄럽게도 한동안은 내 인생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순간은 내가 다니엘을 웃겼던 그날이었다. 무슨 농담이었는진 기억도 안 난다. 반 전체가 웃었고 난 그 일로 선생님께 벌을 받았다. 내 농담이 다니엘에게도 닿았다는 걸 안 건 그날 오후였다. 체육복으로 갈아입기 위해서 라커룸에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퍽 하고 누가 어깨를 쳤다. 아까 그거 쩔더라, 사이먼? 응? 완전 터졌잖아. 그가 시익 하고 웃었다. 난 입만 벌린 채 얼어붙었다. 뭐라도 말해야 했다. 그래서 겨우 나온 게 고마워. 야, 너 코미디언 해도 되겠다. 그가 손가락을 튕기면서 말했다. 그리고 그때 내 농담이 얼마나 인상에 남겼는지 난 바로 알게 됐다. 그가 갑자기 자기 비밀을 공유해줬다. 다니엘은 주위를 한번 훑더니 살짝 몸을 돌려서 셔츠를 들어 올렸다. 이거 봐봐. 그가 장난스럽게 웃었다. 갈비뼈 옆에 타투가 있었다. 붉은 독수리, 날개를 쫙 펴고 발톱엔 피가 맺혀 있었다. 지금 보면 진부한 도안이지만 그때 내겐 세상에서 가장 멋졌다. 그거 어디서 했어? 미성년자는 타투 못 받지 않아? 그가 어깨를 으쓱했다. 내 사촌 스티브가 해줬어. 솜씨가 아주 좋거든. 셔츠를 내리면서 바지에 쑤셔 넣는다. 생일 선물이었어. 2년 앞당겨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스티브만 괜히 곤란해지니까. 난 격하게 끄덕였다. 처음으로 다니엘 로우먼의 아주 사적인 비밀을 아는 소수에 들어간 기분이었다. 솔직히 우리 관계는 그게 전부였다. 그 뒤로 거의 말을 섞지 않았고 난 다시는 그를 웃기지도 못했다. 그래도 괜찮았다. 라커룸에서의 그 순간, 그 신뢰, 그리고 그 타투의 이미지. 나는 밤마다 그걸 꿈에서 봤다. 그리고 공책에 가득 그려냈다. 그게 내 피부에도 있었으면 하고. 도안 때문이었는지 그걸 가진 그 때문이었는진 모르겠다. 어쨌든 난 그걸 원했다. 아니, 필요했다. 거울 앞에 서면 내 피부가 너무 깨끗해서 갈비뼈 옆이 허전해 내가 마치 미완성인 것처럼만 보였다. 그 자리엔 원래 붉은 독수리가 있어야만 했다. 결심이 섰다. 나도 한다. 그리고 2년은 못 기다린다. 난 타투 포럼을 샅샅이 뒤졌다. 나이에 있어서 관대한 타투이스트가 없는지 최대한 돌려서 물어봤다. 그냥 호기심인 척했지만 아마 다 티났나 보다. 댓글이 달렸다. 잭을 찾아. 잭이라면 해줄 거야. 그 밑엔 전화번호 하나, 그게 다였다. 번호는 휴대폰 번호가 아니라 집 전화였다. 다음날 전화를 걸었다.
흰호흡이 길어질수록 심장은 요동쳤고 차라리 아무도 안 받았으면 좋겠다 싶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타투이스트라고 하셔갖고 전화 드렸는데요. 타투 받고 싶어서요. 그럼요. 하고 있죠. 하나 하시려고요? 네, 빨간 독수리로. 자세한 거는 와서 말하시고, 내일 괜찮아요? 난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완벽해요. 내일 저녁 7시 정각에 우리 달콤한 손님 양반은 여기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시내의 주소를 불렀다. 혼자선 가고 싶지 않은 동네였다. 그나저나 달콤한 손님? 하지만 타투가 먼저였다. 발달이 덜 된 10대의 뇌에 작은 광기가 붙어서 계속해서 속삭였다. 그 타투를 가져야만 내가 완성된다. 그걸 가져야만 쿨해진다. 그래서 다음날 저녁 7시 난 잭을 찾아갔다. 도착했을 땐 이미 해가 진 지 오래였다. 깜박거리는 주황색 가로등만이 길을 비추고 있었다. 주소는 작은 공업지대 한가운데 허름한 소기업들, 수리점, 정체 모를 창고들 사이였다. 헐렁한 옷의 남자 몇이 서서 싸늘한 얼굴과 송곳 같은 눈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훑어보고 있었다. 나는 튀지 않게 평범하게 입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너무 어려 보이는 이방인. 난 그들의 시선을 피하고 발걸음을 재촉해 목적지 앞에 섰다. 문은 잠겨 있었고 창문이 하나도 없어 안은 보이지 않았다. 노크를 해봤지만 기다림의 시간은 계속 이어졌다. 등 뒤에선 시선들이 느껴진다. 아무 답이 없어 한 번 더 노크했다. 불길한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이거 낚인 건가? 아니면 탐정 아니야? 설마 저 남자들이... 도망칠까 말까 망설이던 찰나 안쪽에서 발소리와 자물쇠 긁히는 소리가 났다. 난 숨을 참았다. 그리고 이어서 문이 열렸다. 처음엔 새까맸다. 그러다가 창백한 얼굴 하나가 어둠 속에서 밀려 나왔다. 누구세요? 잭이었다. 길고 마른 얼굴, 튀어나온 눈과 누런 피부, 축 늘어진 머리카락. 키는 큰데 팔다리는 가늘고 몸통만 둥글게 불룩했다. 처진 가슴과 배, 검은 작업복 위에 흰 앞치마. 앞치마에 무언가가 묻은 손가락을 쓱쓱 문지르면서 그는 나를 쳐다봤다. 잭은 내가 말할 틈도 없이 그래. 타투하고 싶다던 젊은이. 어서 와요. 어서 와. 어둠 속 내부를 손짓으로 가리켰다. 들어가고 싶지 않았지만 다리는 내 뜻 같은 건 묻지 않고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 냄새가 확 올라왔다. 락스 같은 자극적인 냄새에 코를 찌르는 고기 비린내가 섞여 있었다. 건물의 냄새인지 이 남자 냄새인진 모르겠다. 그는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가볍게 깡충깡충 뛰면서 앞서 나갔다. 입구 복도 옆방으로 들어서자 뜻밖에도 방 안은 환했다. 선방과 찬장에 병들이 빽빽했고 가운데는 치과 의자를 닮은 검은 의자 하나가 있었다. 잭은 그곳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난 의자에 앉았고 그는 의자 옆 선반에 살며시 걸터 앉았다. 자, 사이먼.
뭘 해줄까?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 난 떨리는 손으로 준비해온 종이를 꺼내서 건네줬다. 내가 베껴 그린 붉은 독수리. 이걸로 해주세요. 그가 도안을 들여다봤다. 도톰한 입술에 애매한 미소, 감정이 비치지 않는 눈. 예쁘네. 근데 이게 원본은 아니잖아, 그치? 그가 가볍게 말했다. 원래는 내 그림인 척 하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그만 진실이 튀어나왔다. 예, 아니에요. 학교에 어떤 애 걸 베꼈어요. 우리 사랑스러운 다니엘. 난 번쩍 고개를 들었다. 다니엘을 아세요? 그럼 얘야. 그 이쁜 타투는 내가 박아준 거거든. 그러니까 다니엘은 거짓말을 한 거다. 사촌 스티브가 타투를 해줬단 것은 거짓말이었다. 쿨한 그 애가 이 음산한 방에 앉아있는 장면은 잘 상상이 안 됐지만 동시에 조금 안도했다. 정말 이 남자가 해줬다면 내 것도 그대로 나올 테니까. 난 셔츠를 걷고 갈비뼈를 가리켰다. 여기에 해주시면 돼요. 제게 고개가 번쩍 들렸다. 그리고 내 살을 뚫어져라 바라본다. 살짝 벌어진 입, 커진 눈동자. 그런데 얼굴 전체는 이상하리만치 멈춰 있었다. 순간 스위치가 켜진 듯 그가 미소를 지었다. 자, 그럼 가볼까요? 난 의자에 비스듬히 기댔고 그는 선반 사이를 오가면서 뭔가를 챙겼다. 주변엔 눈에 띄는 타투 머신은 없었다. 이거 꽤 아플 거야. 알고 있지 그건? 예, 알고 있어요. 좋아. 그럼 고통에 조그만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뭘 할 거냐고 내가 묻기도 전에 머릿속에 두 가지가 동시에 스쳤다. 첫 번째, 이 방 어딜 봐도 타투 머신은 없었다. 그리고 두 번째, 난 잭에게 내 이름을 말한 적이 없다. 그 순간 잭이 번개처럼 다가와서 마스크를 내 코와 입에 콕 눌렀다. 난 몸부림쳤지만 그는 날 손쉽게 제압했다. 그의 얼굴이 바짝 내려와 내 눈을 들여다봤다. 진정해 얘야. 네가 원하는 그거 확실히 가질 수 있을 거야. 의식을 잃기 직전 그가 덧붙였다. 그리고 집에는 사진 멀쩡히 보내줄게. 어느 정도는 말이야. 수많은 장면과 소리가 날 스쳐갔다. 열병 같은 꿈처럼. 금속 긁히는 소리, 베어내는 소리, 비명소리 같은 것들. 그리고 내 위에 서 있는 잭은 얼굴에 피를 묻힌 채 하얗고 얇은 무언가를 씻고 있었다. 밝은 방인데도 그의 동공은 말도 안 되게 컸고 그 눈으로 나를 똑바로 보면서 눈을 뜨니 내 방, 내 침대였다. 어떻게 돌아왔는지 기억이 없다. 창밖은 새벽이고 시계는 아침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었다. 머리가 빙빙 돌아도 일단 옆구리에 쑤시는 통증부터 확인해야만 했다. 난 셔츠를 들어 올렸다. 갈비뼈 위쪽. 거기엔 붉은 독수리가 있었다. 날개를 펴고 발톱에선 피가 뚝뚝. 얄팍하게 들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순간의 기쁨은 전날 밤의 공포를 완벽하게 밀어냈다. 난 한참 서서 그걸 바라봤다. 소년에서 남자가 된 것만 같았다.
그런데 가까이 들여다보니까 뭔가 이상했다. 타투를 처음 새기면 지저분하다고 들었는데 이건 뭔가 느낌이 달랐다. 도안이 아니라 가장자리가 화가 난 것처럼 벌겋게 솟아올라 있었고 살결이 생생하게 도드라졌다. 난 처음이라 원래 이런 건가 보다 했다. 욕실로 가서 그 부위를 조심조심 닦아냈다. 손댈 때마다 악소리가 났지만 상관없었다. 다니엘한테 보여줘야 하니까. 그는 내가 한 일을 알아줄 것이다. 난 거의 춤추다시피 학교로 갔다. 만나는 사람마다 보여주고 싶은 걸 겨우 참으면서 이건 내 타투 쌍둥이에게 먼저 보여줘야만 했으니까. 난 숨이 찰 만큼 설렜다. 그런데 다니엘은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최대한 태연하게 여기저기 물어봤지만 다들 다니엘의 행방을 몰랐다. 방과 후에 집으로 돌아오면서 실망이 눈물로 바뀌지 않게 난 애썼다. 오늘 아니면 내일 아니면 다음 주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다니엘은 오지 않았다. 그렇게 토요일 아침 부엌문을 열자 어쩐지 공기가 달랐다. 엄마가 전화를 막 끊는 중이었고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다. 내가 들어가자 엄만 훌쩍이고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달려와서 날 꽉 안았다. 팔이 옆구리를 눌렀는데 비명을 삼키면서 엄마를 밀어냈다. 엄만 눈물을 훔쳤다. 사이먼, 너네 반 아이 하나가 죽었대. 등골이 서늘해졌다. 뱃속이 납덩이처럼 가라앉았다. 피할 수 없는 예감이 느껴진다. 누구요? 난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다니엘이라고 하더구나. 그 다음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들리지 않았다. 난 곧장 내 방으로 올라왔다. 얼어붙은 채 말을 할 수도 밥을 먹을 수도 없었다. 나중에 엄마는 말했다. 우리 둘이 그렇게 가깝다곤 생각하지 못했다고. 곧이어서 자세한 것들을 알게 됐다. 그의 시신은 공업단지에서 발견됐다. 사인은 불명. 다만 갈비뼈 위쪽 옆구리에 큰 상처가 있었고 그곳에서 대량의 출혈이 있었다. 사람들 사이에선 어떤 컬트 집단의 의식 같은 것으로 훼손된 걸지도 모른다는 추측들이 오갔다. 난 거울 앞에 섰다. 며칠 전만 해도 내 자랑이었던 타투를 보면서 속이 뒤집히는 걸 느꼈다. 가까이 보니 아주 작은 봉합담이 가장자리에 촘촘했다. 살결은 도드라져 있었다. 다니엘의 피부가 내 피부 위로 얹혀있는 것처럼. 메스꺼움과 공포 속에서 손가락을 비집고 넣었다. 통증을 무시하고 떼어내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우리의 피부는 이미 한 몸이 되어가고 있었다. 말이 안 된다. 이식된 피부라면 내 몸이 거부해야 정상일 텐데. 이것들은 그냥 하나의 상처처럼 아물고 있었다. 사흘이 더 흘렀고 아무도 이 타투가 원래 다른 사람 것이었단 걸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나의 것이 되었다. 그리고 수사가 좀 잠잠해졌을 때 난 제게 알려줬던 그 장소로 다시 찾아갔다. 놀랍지도 않게 건물은 거의 존소되어서
시커멓게 탄 폐허만 남아 있었다. 경찰에 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 근데 믿어줄까? 내가 어떻게 다니엘의 타투를 내 몸에 갖게 되는지, 이 미친 얘기를? 글쎄, 솔직히 더 무서운 건 누가 이 타투를 보고 그때의 나처럼 미친 듯 갖고 싶어 할까봐다. 그리고 잭을 찾아가서 똑같이 해달라고 할까봐. 그러면 잭은 나를 찾을 거다. 그리고 이 붉은 독수리를 다음 손님에게 옮겨주겠지.